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네 밥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우리들의 영원한 상징이자 우리들의 자존감, 오늘 김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김치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는 너무 많지요. 김치의 종류, 또 김치에 대한 역사, 문화, 또 김치 담그는 방법, 또 김치에 대한 과학적 효능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동북아 삼국에서 일어났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김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식주와 같이 삶의 기본이 되는 이 요인들에 대한 논쟁은 삶의 환경이 비슷한 인접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의식주 문화가 우리와 갈등을 일으킨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의 김치 논쟁 역시 삶의 자연적 환경과 또 문화가 유사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제 그 김치 논란을, 그 논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진솔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본과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본과의 논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일본인들에게 김치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김치를 만들어서 먹었고 또 그 이후에 제1 한국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김치를 상업화한 건 역시 제일동포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흐름을 쭉 타고 1981년에 한국 김치가 수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김치가 맵고 짜다 보니까 일본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때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일본의 기무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기무치는 이 단어만 봐도 우리의 김치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일본어상 이 한국어의 발음인 그 밑에 받침을 잘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기무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다지 맵고 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치에서 매운맛이라든지 또 발효에서 나오는 풍미를 좀 줄이고 색깔도 연하게 하고 배추를 식초에 졸여서 색깔만 날 정도로 이렇게 빨갛게 고춧가루를 뿌린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단맛이 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무치예요. 오히려 우리 김치와는 달리 겉절이와 흡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이 일본의 기무치의 특징은 우리의 발효 이런 과정보다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아사찌개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든 과정 중에 고춧가루를 조금 첨가해서 풍미를 살린 것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사찌개는 오이라든지 무, 가지 이런 야채를 그 조미액에 단시간 담근 장아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김치를 자기 나름대로의 입맛에 맞게 기무치로 재창조한 일본 역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수될 때 굳이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죠. 또 원형의 음식을 그 전수국의 기후나 또 환경에 맞게 개조해서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1984년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1984년 하면 LA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이때 한국 김치가 공식 메뉴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이 기회를 포착해갖고 기무치가 미국에 선을 보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김치와 일본 기무치를 잘 구별을 할 줄 몰라요. 오히려 맵고 짠 우리 김치 또 6.25 전쟁 때 그 많이 참전했던 군인들이 가졌던 인식에서는 한국의 김치는 이렇게 비위생적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우리 김치보다 일본의 기무치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다가 이 기무치를 발효식품으로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 김치를 놓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김치는 주 원료인 배추와 기타 채소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정선 골라내고 절단 잘라내고 절이고 그리고 발효 전에 양념하여 제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규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한국의 김치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도 김치, 영어로 KIMCHI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기무치는 발효 이전에 어떤 그런 겉절이에 가까운 식품이다라고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규격위원회에서 완전 정리를 해줬죠. 그 이후 한국 김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김치가 맛있느냐, 기무치가 맛있느냐 조사했을 때 84%가 김치가 맛있다고 대답을 했고, 최근에 어떤 광고에서도 김치는 역시 본고장 한국 김치다라는 광고가 게재되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일본인들은 자기네 스스로 인정하고 용납을 하고, 김치, 한국 김치가 최고야, 한국이 먼저야, 이렇게 인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무치를 일본식 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단지 그 원형이 조금 같을 뿐이지 김치, 한국식 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원형이 뭐가 같으냐? 요 같은 원형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대상이 됐던 거예요. 바로 같은 원형이 채소 절임입니다. 일본식 그 채소 절임에 오신코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김치의 아삭한 맛, 또 입안에서 퍼지는 느낌, 새콤한 맛, 매운맛, 단맛, 신맛, 짠맛, 이것이 어우러져서 어떤 특정한 맛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조화된 한국의 맛의 전형적인 게 바로 김치인데, 이런 우리 김치의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신코는 국물이 없어요. 단지 채소 맛이 그대로 나오면서 달콤한 맛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설탕이 융화되어서 나오는 순한 단맛이 나오는 게 오신코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채소 절임이 많지 않습니까? 소위 찌개모노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금에 절인다는 것이 김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시작이 조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인들은 스스로 자기네가 김치 원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기무치는 겉절이 정도다. 진짜 규격위원회에서 말하는 김치는 한국 김치다라고 규정을 딱 해줬으니까 그 내용을 싹 받아들고 일본에서는 더 이상 어떤 군더더기 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 우리 김치를 인정하고 또 자기네 기무치는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시간이 쭉 진행된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의 김치 논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그렇게 잘 이해해 줘서 마무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특정 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 축제라든지 또 김치 관련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나라 김치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김치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 이름이 세계김치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 김치의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될 때 이런 것들을 풀어내주고 또 김치의 효능을 연구하고 또 김치를 더 다각화해서 세계화 갈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곳이 김치연구소인데 그것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광주는 지역 특성에 맞는 김치 명인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또 찾아내고 훌륭하게 교육시키면서 점점 교육에 대한 인적 인프라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김치 담그기를 30년 동안 하고 계신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가 광주에 계십니다. 김옥신 김치 명인이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김치를 배우시고 또 교육시키시고 또 알려주시고 김치와 함께한 평생 김치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후학들을 위해서 김치를 교육하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것을 기원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김옥신 명인이 만드신 김치 5가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나는 김치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밥상에서 김치가 인정받고 또 찬사받는 기쁨으로 행복한 그런 김치 밥상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